네, 특징주로 그 좋은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어, 이슈가 나오면 그게 이제 연속성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기적인 이슈에 그치는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면은 그 삼좌배정 유증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선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주가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좋은 사람들은 어떨 것이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이제 경협주입니다. 그래서 경협 관련된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협 관련주의 분위기가 확 돌면서 쫙 올라가거나 하는 모습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이번 유상증자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주가가 회복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유상증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나와도 그 성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 가시면은 이제 그 테마주는 다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 좋은 사람들도 제 카페에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놨죠. 개성공단의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개성공단 관련주로 분류돼 있습니다. 생필품 성향의 내일유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최근에 일본 불매로 인해서 국산 속옷 브랜드의 판매량이 늘었다는 소식에 단기적인 수급 유입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남북경협주 중에서도 개성공단 관련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카페에 오시면은 이제 테마성 종목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 일단은 이제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이제 18% 정도 급락인데, 어, 유상증자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규모가 유상증자 규모도 굉장히 중요해요. 56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제3자 배정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주주한테 일단 물량을 떠넘긴 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 일반 공모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주가 총알바지가 돼줘. 근데 그게 남는 게 있으면 일반 사람한테 할게. 그럼 이건 뭐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냥 유상증자 물량을 밀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이제 악재가 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발행되는 규모 56억 원. 신주는 2천만 주가 발행됩니다. 2천만 주가. 이 2천만 주가 얼마나 엄청난 금액이냐면은 그 좋은 사람들이 지금 총 주식 수가 3천만 주가 조금 안 돼요. 3천만 주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2,990만 8,224주인데 3천만 주가 있는데 2천만 주를 더 발행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기존 주주 가치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피자로 예를 많이 들잖아요. 피자로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기존에 이제 그 세 조각으로 나뉘었던 피자를요. 다섯 조각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다섯 조각으로. 크기는 다 다르지만 같다고 치고 그러면 이게 한 조각의 가치가 급감을 하잖아요. 그쵸? 세 조각으로 나눈 걸 다섯 조각으로 나눠버리면 한 조각의 크기가 엄청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규모의 유상증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발행 주식수의 66.9%를 이제 발행을 하는 거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이 이제 11월 27일인데 이제 보시면은 그 신주 발행 가액도 중요하잖아요. 엄청 낮아요. 그래야지 팔릴 거니까. 신주 발행 가액이 2,800원, 2,800원, 2,800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의 주주도 이거를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신주 발행가가 워낙에 낮으니까. 지금 주가 급락했지만 4,000원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주 발행가는 2,800원입니다. 이게 일반 공모로 떨어지게 되면 일반 공모도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주 배정으로 상당한 물량이 이제 소화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기업 가치 급락에 의한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거고, 이 유상증자라는 게 목적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목적. 보통 어떤 목적이 좋냐? 신사업 투자, 뭐 어떤 인수 이런 목적으로 유증하면 대규모 유증에도 주가가 덜 빠지거나 상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다 공실하게 돼 있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시면은 이 자금을 어떻게 쓸지가 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밝힌 건 뭐예요? 시설 자금의 300
24억 원, 운영자금에 236억 원을 쓰겠다고 했어요. 총 560억 원 중에서. 네. 시설자금, 운영자금 이건 뭐예요? 그냥 기업의 유지 보수 활동입니다. 특별한 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로 돈을 엄청 많이 확보하지. 그걸 뭐 했을 건데? 그걸 통해서 기업 가치를 크게 끌어올리는 뭔가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제 시설 유지, 보수, 운영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 좋은 사람들은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쓸 만한 여력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쵸? 기업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급락했던 이 주가가 빨리 회복될까?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물론 이게 이제 경협주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듯이 경협 관련된 모멘텀 혹은 한국과 이제 북한의 관계가 막 좋아지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제가 카페에서 써드린 거 읽어드렸듯이 일본과의 갈등이 지속되면은 국산을 쓰자. 그러니까 이제 국산 뭐 의류를 뭐 소비를 하자. 네, 이런 이슈들이 막 부각이 되게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네, 좋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들은 주로 내의류를 생산하는 의류업체니까 국산 의류업체니까.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서 떨어졌던 이 급락은 빠르게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는 일단 대규모, 두 번째는 3자배 정도 아니야. 세 번째는 발행가가 2,800원 너무 낮아. 네 번째는 목적이 시설자금, 운영자금 그냥 운영이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 유상증자의 이런 안 좋은 유상증자의 예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유상증자의 성격을 파악하시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이게 이제 빨리 회복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경협주라든지 아니면은 국산 소비, 뭐 애국 테마주 이런 식으로 엮여서 주가가 반등할 수는 있지만 그 외로는 모멘텀이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좋은 사람들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유상증자의 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상증자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는 체크를 해드렸어요.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 반복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